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이제 피츠제럴드의 리치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란 이제 단편선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작품 이제 의외로 이야기가 좀 재밌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존이라는 이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부유층들이 다니는 이제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나름 이제 집안 수준에 비해서는 이제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지로 가는 거죠. 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펫이라고 하는 이제 어느 학생을 만나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좀 인기가 없고 좀 대인 관계가 이제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존이 그래도 그 펫이라는 학생을 좀 이제 불쌍하게 봐가지고 이제 그 친하게 지내게끔 이제 서로 좀 같이 좀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 펫이라는 이 학생이 좀 특이한 게 자꾸 자기가 툭 하면 이제 은근슬쩍 자기네 집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미국에 이제 1900년대 초반인데 뭐 강철한 카네기도 있었고 뭐 석유 제약 뭐 이제 록펠러 뭐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제 그 어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뭐 자기 집이 뭐 이제 최고 부자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뭐 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이제 흘려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퍼시가 여름방학 때 우리 집에서 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해서 궁금해서 이제 함께 가기로 합니다. 갔는데 이제 열차를 타고 내린 역은 이제 되게 허름한 아주 시골 마을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좀 한참 또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엄청 고급 차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장소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마차를 타고 가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고급 차를 타고 나서 퍼시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우리 집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잣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차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조금은 이제 존이 이 집이 진짜 부잣집인가 하면서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갑니다. 쭉 이제 차가게서 아주 깊은 어떤 언덕진 지형이 있는 곳까지, 아무도 사람들이 모를 법한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갑니다. 그래서 그 언덕진 지역을 딱 보니까 그 위에 거대한 성 같은 이제 건물이 있는 겁니다.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퍼시가 이제 저 집이 우리 집이야 라고 해서 이제 존이 이제 깜짝 놀라기 시작을 하고요. 언덕을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집 안이 이제 온통 다 다이아몬드가 이제 벽에 막 박혀 있고, 뭐 욕조라든가 이제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갖춰져 있고, 거기에 대략 몇십 명의 이제 흑인 종들이 이제 딱 있고, 그 종들도 철저하게 다 훈련이 돼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너무 잘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몇 대에 걸쳐서 종이었던 이제 그런 이제 노예들이었고요. 그리고 주인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퍼시의 아버지가 당연히 이제 그 성의 주인이고요. 그래서 뭐 대화를 나누게 돼서 친하게 지내라 어쩌저쩌고 하는데 좀 이제 경계의 눈초로 이제 쳐다를 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퍼시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언덕, 흙으로 덮여 있지만 그 언덕 밑에 있는 전체가 다 통째로 다이아몬드였던 겁니다. 그 거대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이거를 세상에 갑자기 공개해서 팔겠다라고 하면 세상의 어떤 경제, 어떤 물과 돈의 흐름이 크게 망가질 정도로까지 거대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숨겨놓고, 꽁꽁 숨겨놓고 자기네 집안에서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몰래 이제 그 광산처럼 파놓은 어떤 굴이 있는데 거기서만 일부 다이아몬드를 이제 쪼개서 빼서 이제 팔면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어쨌든 뭐 이렇게 신기한 데가 있구나 하면서 너무 이제 잘 돼 있어가지고 좋게 이렇게 지내고 있고, 거기서 때마침 퍼시의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과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동생이 완전 그 존의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자랑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퍼시의 여동생도 역시 이제 세상 밖에 나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존과 순식간에 이제 서로 이제 흥미가 맞아 떨어지면서 대화거리가 생기면서 이제 가까워지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점점 이곳의 어두운 속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언덕 아래가 다 흙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다 다이아몬드니까 이거 비밀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뭐 전쟁이 나겠죠? 그거 차지하려고. 철저히 보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존이 그 이제 건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될 사람들인데, 이제 한 번 여기 성에 들어오면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면 못 나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뒤늦게 그 이제 존이 알게 되고, 그럼 나도 못 나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하고요. 이거를 솔직하게 그 사귀게 된 퍼시의 여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고 싶어질 때가 이제 슬슬 다가오는, 나도 이제 이렇게 지겹다, 이제 점점 떠나고 싶어지는 때가 다가오는데 못 나가는 거 아니냐, 갇힌 사람들을 봤다, 나도 죽일 거냐라고 하니까 이 퍼시의 여동생이 또 너만큼은 절대 내가 죽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이제 난 정말로 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존이 나 죽을 때까지만 유통기한 때만 그만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왔던 사람들 다 심심하고 너희들 가족끼리만 있으면 괴로우니까 그 중에 이렇게 같이 놀만한 사람만 불러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 아니냐 뭐 하고서 이제 막 따지니까 이 퍼시의 여동생이 아니라고, 난 지금 진짜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슬 이제 이 퍼시의 아버지는 이제 존을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이 성에는 막 대공포도 있고 이제 공중에서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비행기가 지나간다거나 정찰한다거나 이제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무장이 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성을 이제 그 탈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그 교사였는데, 이탈리아 교사, 이게 이탈리아로 과에서 가르치려고 하다가 갇히게 된 남자였는데 탈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 편대를 이끌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 성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서로 이제 주고받고 싸우게 되고, 이 상황에서 상황을 보니까 존이 이제 비행기 편대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퍼시의 여동생만큼 어떻게든 챙기려고 나랑 같이 탈출하겠냐, 도망가겠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길래 이제 존이 그럼 이제 당신이 갖고 있는 서랍에 있는 보석 몇 개라도 챙겨라.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게 꼭 필요할 거다. 라고 하면서 챙겨가지고 두 사람 탈출을 합니다. 그러고 그 탈출하는 동안 전쟁이 거의 끝나면서 마침내는 그 비행기 편대가 착륙을 해서 사람들이 내리고 그 성을 점령하는 거를 멀리서 이 존과 이제 그 애인이 된 여자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가족은 마침내는 이제 좀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멀리 떨어진 산 중턱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존이 이제 그 사랑하는 애인인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돈도 없고 이제 가난하게 생활하게 됐어.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거기 뭐 이제 세탁일이나 이제 당신 고향 가면 세탁이라는 기타 이런저런 일 뭐 할 일 있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있기는 하지 하니까 그럼 그거 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존이 피식 웃으면서 여기서 맨날 사람만 부리면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적응을 하겠어. 뭐 그래도 뭐 없는 중에 뭐 한번 뭐 우리 한번 사랑을 해볼까 뭐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필 그 여자가 갖고 온 보석은 안타깝지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너무 지겹게 봐서 모조품 보석을 실수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이 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도 뭐 자유가 더 이제 중요한 걸지도 모르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사랑보다는 나는 자유인데 너는 그럴지 모르겠어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 이렇게 하면서 소설 내용이 끝나는 뭐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요? 지나치게 부유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사람이 얽매이게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절묘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참고로 피츠제럴드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전에 이제 위대한 개츠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무명 작가였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돼서 미국의 이제 인류 사교계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참 동안 또 이제 화려하게 생활을 해봤는데 결론은 허무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계산적이고 진심은 없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게 생활을 하더라.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이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관점이 생기게 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작품을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위대한 개츠비도 그런 주제죠. 이제 열심히 이제 인류 상류사회 사회에 진출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근데 이제 마침내는 버림을 받게 되는 사실상 배신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남자의 비극을 그린 것이 위대한 개츠비가 되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